성공한 사업가나 재벌들 이런 분들 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도 사업가의 세 가지 자질을 얘기할 때 운, 둔, 건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둔이란 거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 건은 버티는 거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가고 끈기 있게 버티면 하늘에서 주신 운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입버릇처럼 야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뭐 이런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특히 저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은 사업 성공의 99%가 운이고 1%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운이란 게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기운이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환경이 왔다 하는 거는 기존의 익숙한 것들하고 단절이 일어나요.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쥐고 있어요. 사과를 쥔 상태에서는 다른 과일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 운이 바뀔 때는 이 사과를 내 손에서 놔야 돼요. 내 손에서 놔야지 또 다른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포개야지 바다에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대운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지금 관운이 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업해서 돈 벌고 싶어져요. 만약에 다음 대운이 인성운이 오면 기존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아이고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계절이 가지는 운이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대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명리학자로서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사회에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름난 저명 인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해가지고 뭐 그런 기사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사주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4주가 아니고 3주로 보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아픈 선택을 한 사람들 4주를 보면 그 고비만 넘기며 그 다음 대운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오는 운이 내한테 찬란한 태양이 뜨는 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야 곁에 가서 내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는 걸 좀 허탈함, 아쉬움 그런 거 좀 있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이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거든요. 근데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다음에 바로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물극필반 그러는데 지금 내가 어려울 때가 어쩌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고 태도예요. 이게 운이 안 좋을 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혜를 얻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운이 바뀌면 야 드디어 내 인생에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귀인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귀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귀인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을 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운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제가 김봉진 의장은 99% 운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진 의장이 첫 번째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실패를 하면 보통은 술에 의지하려고 그러거나 의기소침해가지고 희망을 잃게 되는데 김봉진 의장은 매달 50만 원어치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을 사서 자기가 왜 이 사업에 실패했느냐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한 거예요. 이게 사주 명리학적으로 책을 본다는 거는 인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보통 인성 그러면 인간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친으로는 어머니고 공부고 자격이고 경험이고 귀인이 되거든요. 이 인성이 재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재물을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인성이라는 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김 의장 사주를 잠깐 풀이해드리면 병진년 무술월 을미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을목이 나를 상징하는 건데 이 무술토, 진토, 미토 해가지고 을목이 심을 딴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대부분 역술인들은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 사주라 그래요. 고서의 제다신약 사주는 부옥 빈인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하인, 또 혹자는 거지 팔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취하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없는 돈에 서점에 달려갔어. 매달 50만 원씩 책을 샀어. 읽은 그게 어쩌면 신의 한 수였죠. 스티브 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는 자기 그 낡은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3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뭐 우연을 핑계로 지인이 그 뉴욕에서 코미디언 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자네 실력이면 아깝다, 한번 참가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러면 뭐해? 호주머니는 딸랑 몇 달러밖에 없는데, 그래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공항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 울었대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노부부가 저 클럽에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스티브 하비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우냐 물어보면서 스티브 하비가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 노부부가 스티브 하비가 얘기하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울지 말아요 젊은이, 우리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거란 걸 알아요. 우리는 당신의 운명이 달라지기를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노부부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용돈까지 얹어주면서. 그래서 뉴욕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꽃길을 걸은 거예요. 이 스티브 하비 사주가 병신년 신축월 기축일주거든요. 이 26살부터 들어온 그 대운이 갑진대운이에요. 이 갑진대운은 급재운이거든요. 내 재물을 누군가 뺏어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고 노숙까지 하게 됐겠죠. 그런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그 갑진 다음에는 식상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운을 만나가지고 전국구로 화려하게 명성을 날리고 커다란 부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스티브 하비 사례를 왜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지인이 뉴욕에서 큰 대회가 열리는데 니 그거 한번 참가해봐라 얘기했는데, 야 그거 가가지고 내가 뭐 입상할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은 나는 비행기 티켓값도 없어, 그래가지고 낡은 차 안에 들어가 시시 한탄하면서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면 공항에서 이런 노부부를 만나는 인연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김봉진 의장도 처음에 가구 사업 해가지고 말아먹었잖아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잖아. 서점으로 달려갔잖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저 피앙새는 내 곁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이 운이란 게 옮길 운자라죠. 옮길 운. 이동한다 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내가 기다리지 말고, 귀인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귀인이 올 길목을 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죠. 그래서 똑같은 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 운을 쓰는 마음의 태도, 일심, 그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도 한마음 그러는데 사주명리보다 관상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상이거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릇이 사업가 그릇이 아니고 내가 학자의 그릇인데, 끌어당김의 법칙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박 나겠다고 주구장창 돈 타령하면 돈이 올까요? 안 오죠. 내 그릇을 알아야죠. 내가 타고난 하늘이 부여한 소명, 분을 알아야죠. 젊을 때 잘 나가면요 세상이 만만해 보여. 계속 잘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계절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내가 지금 봄인데 여름이 와가지고 계속 꽃을 펼 것 같죠? 아니라니까.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데, 저는 인생을 거기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인생은 장거리 허들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 초장급발, 개급발 그러잖아요. 말년 운이 안 좋은 게 가장 비참하죠. 말년도 평안하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 딱 두 가지예요. 비워라 채워질 것이다. 사주명리학에서 채운다는 거는 인성이에요.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고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 채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계속 들숨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날숨을 해야 되겠죠. 채우면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게 사주 명리학에서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은 내가 생활한 거니까 흔히들 재주를 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상은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적선이죠. 내 것을 내어주면 그 빈자리에 좋은 운이 새롭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인성과 비우는 식상이 삶의 가장 큰 이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년에서 말년까지 무탈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한 노후까지 이어지려 그러면 이런 채우고 비우는 이 순환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따르게 되면 말년도 초장급발 개급발이 아니고 말년에도 이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겠죠.